같은 텍스트를 매체별로 읽었을 때 얼마나 학습 효과가 차이가 날까? 종이책을 읽었어? 전자책을 읽었어? 오디오북을 들었어? 했을 때 그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는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개 중에 뭐가 가장 좋을까요? 독서 관련 질문을 좀 보면은 한결같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종이책으로 읽는 게 좋아요? 이북으로 읽는 게 좋아요? 요즘에 오디오북으로 읽는 게 좋아요. 최근에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가 나왔어요. 그게 2년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 거가 가장 최근이에요.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제가 매체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태 조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독서율이에요. 독서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1년 동안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의 비율이 얼마인가, 성인 기준으로 해서. 그게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오디오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독서율이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 아이 3%는 비슷했어요. 43%입니다. 43%. 10명 중에 6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약간 너무 안 읽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2023년 기준이잖아요. 2013년도에는 얼만큼 됐을까요? 독서율이 얼만큼 됐을까요? 60%? 예, 72%. 그러니까 2013년도에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독서율이 지금 43%, 72에서 43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딱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독서율이 43%니까 안을 한 봤어요. 매체별로 어떻게 된가? 종이책은 독서율이 32%, 계속 하향세에 있습니다. 종이책은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전자책은 19%, 조금 상승세에 있습니다.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이제 4%밖에 되지 않는 상태고요. 그럼 전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미국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오디오북 같은 경우가 지금 4%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답보 상태예요. 3년째 답보 상태. 그리고 전자책은 살짝 올라가는 상태. 이제 종이책은 쭉 내려가는 상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은 비슷해. 그럼 전자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올라가고 내려가요? 예,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를 뭐가 치고 있을까요? 예, 오디오북이.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전자책 있는 그 독서율이 정점 찍고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오디오북으로 바뀌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뀔까? 미국처럼 갈까? 모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잖아요. 이동의 어떤 장거리가 많은 상태인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오디오북이 대세가 될 수 있을까에는 퀘션 마크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워낙 책을 보고 사는 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공간 자체가 이렇게 엄청 넓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죠. 자, 독서율이 그 정도인데 그럼 독서량은 어느 정도 될까? 1년 평균 성인 독서량이 3.9권이 나왔습니다. 3.9권.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독서를 10권, 5권, 7권 하신 분보다 독서율에서 알다시피 독서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과 독서를 좀 많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평균에 뭐가 있죠? 평균의 함정. 그래서 보통 그때 중간값을 구하죠. 중간값은 이 조사 대상 있는 사람을 줄을 세워요. 예, 독서량 같은 경우는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을 줄을 세워가지고 가운데 줄 서 있는 사람이 몇 권 정도 있는가. 그게 한 3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종이책 있고 이북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각각 얼만큼 읽을까. 종이책은 1.7권 정도 되고요. 이북은 1.9권 되고요. 그러면 오디오북은 몇 권 정도 될까요? 0.3권이 되겠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책을 읽을까 하고 이제 다른 세계에서 얼만큼 읽을까 찾아봤는데 우리가 3.9권 읽는다고 그랬죠. 근데 최근 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까지 없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때 우리가 10권 정도 읽었을 때예요. 그때 OECD 평균이 몇 권이었냐면 4.6권이었어요. 월로. 우린 연이고. 우리는 연 10권이고 OECD 평균은 월 4.6권. 미국, 일본은 6권 정도 됩니다. 제가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그 다음 통계를 보면서 이 생존의 위협을 강하게 느꼈어요. 거기까지는 좀 느꼈지만 그래도 그렇게 추세군 했는데, 그 다음 조사가 뭐였냐면은 책에 돈을 얼마나 쓰는가. 제가 출판사 사장이잖아요. 사장이에요. 책에 돈을 얼마나 쓰는가. 얼마나 쓸까요? 예, 25,000원을 씁니다. 25,000원을 씁니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디오북에 돈 얼마나 쓸까? 1년에 얼마나 쓸까? 여러분 다시 정리해볼까요? 25,000원이 다 합쳐서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이책, 이북, 오디오북 합쳐서 25,000원인 거예요. 그럼 오디오북은 얼마나 쓸까? 1,000원? 딩동댕동. 여러분
1,000원 써요. 1,000원. 이북에 6,000원. 그다음에 종이책이 18,000원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인들이 도대체 커피는 얼마나 마실까? 2023년에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우리는 성인이 커피를 몇 잔을 먹을까요? 6잔 나왔어요. 10잔. 1년에 400 나왔어. 이분 선물 드려야 되겠어. 404잔입니다. 404잔. 그래서 제가 업종을 빨리 바꿔야 되나. 예, 404잔이면은 요즘에 커피값이 뭐 3, 4천 원 하니까 3,500원 잡으면 얼마죠? 한 150만 원 되나? 예. 책은 25,000원 하는데 쓰는데 저희가 더 분배해야 되겠죠? 이제 요렇게 데이터 보고 제가 하나 더 데이터 보는 게 있습니다. 독서량과 소득과의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비슷해 항상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이 평균 독서량이 10권 정도. 10권. 연. 그리고 소득이 100만 원씩 올라갈수록 10권씩 뛵니다.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예, 독서량이 50권이 이렇게 넘어요. 근데 왜 독서를 안 하냐 했더니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근데 보면은 소득이 상관없이 시간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딱 이걸 정리해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야 대한민국 너무 책을 안 읽는다. 진짜 정말 대한민국의 문해력을 이게 걱정을 해야 되겠다. 문해력은 어떤 텍스트를 넘어서 어떤 컨텐츠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전반적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정치가 되게 중요해요.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잖아요. 우리 또 아이덴티티도 있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간파를 하고 가짜 뉴스 같은 거를 간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 낮으면 속이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걱정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독서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책을 같이 읽으면 우리가 경쟁과 협력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경쟁을 했었을 때 똑같으면은 뭐 변별력을 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책을 너무 안 읽어. 저조차도 책을 통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는 거는 개인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중심으로 한 상태에서 이제 종이책, 이북, 오디오북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는 각자 장점이 있죠. 예, 약간 기능이 달라요. 종이책의 장점은 물성이 있고 그리고 책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주석 달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 꽂히면 밑줄 긋고 생각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전자책도 밑줄 그을 수 있지만 거기다가 주석을 달기에는 아주 좀 부족한 감이 많이 있죠. 킨들은 주석 달 수 있는 것이 나왔지만 이게 책보다는 되게 불편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책 DP 하는 거 좋아하시는 저 같은 사람, 인테리어를 책으로 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종이책이 좋죠. 근데 전자책이 뭐였냐?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이거 물리적 공간만 세우고 또 책 좋아하는데 이게 더 넓히려면 이제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너무 비싸. 근데 전자책은 예, 그게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든 내 개인 서재가 옮겨가는 거고 내가 다 읽고 싶은 책을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자책의 장점은 키워드로 검색이 돼요. 검색이 돼서 그리고 내가 밑줄 친 것만 딱 리스트를 볼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디오북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편하게 이동 중에 들을 수 있죠. 이동 중에 운동하면서 들을 수 있고 뭐 지하철에서 요즘 책을 읽으려 하지만 뭐 지옥철이거나 환승을 좀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책 읽기 불편하죠. 전자책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디오북 듣는 거죠. 그래서 각자마다 다 기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좀 관심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같은 텍스트를 그 매체별로 읽었을 때 얼마나 학습 효과가 차이가 날까? 예를 들어서 같은 텍스트를 여기는 종이책을 읽었어. 이번에는 전자책을 읽었어. 오디오북으로 들었어. 했을 때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얼마나 기억하는가? 얼마나 성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관련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나라보다. 딱 종합해 보면 일관적인 게 보입니다. 학습 효과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개 중에 뭐가 가장 좋을까요? 예, 종이책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결과로도 종이책이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좀 디테일을 들어가면 텍스트 내용이 어려울수록 더 학습 효과는 좋습니다. 더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이 더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픽션과 논픽션이 소설책이 있고 논픽션 책이 있잖아요. 어떤 지식과 정보가 있는 책. 근데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소설보다 이런 지식이 들어가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 논픽션을 읽는 걸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런 논픽션을 이렇게 매체별로 봤을 때 가장 학습 효과가 좋은 것은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소설책은 생각보다 많이 안 벌어져요. 소설책은 생각보다 안 벌어져.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소설책 잘 안 내잖아. 안 내는데 낼 거야. 낼 건데. 왜냐면 통계를 보니까 종이책에서 소설책 읽는 비율이 30%인데 전자책이 한 60%, 오디오는 한 40% 됩니다. 그래서 소설책을 읽을 때에는 매체의 영향이 크진 않다. 그러나 논픽션 읽을 때는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소설책도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책이 좀 낫다. 글이 짧다. 짧으면 이 세 개가 차이가 별로 없다. 글이 길수록 차이가 벌어진다. 되게 일관적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학습 테스트를 보는데 정보가 산재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보통 이제 종합적인 글 쓸 때 뭐 책 세네 권 막 보고 한 적 있죠? 그런 거를 했을 때는 종이책과 이북과 오디오북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특히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책을 동시에 작업을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종이책이 낫다. 심지어 여러분 종이책 중에서도요. 이 정보가 어떤 건 책에 들어있고 어떤 건 저널에 들어있고 어떤 거는 노트에 써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걸 넣고 이걸 종합해서 뭔가 시험을 테스트를 보는 거랑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보기 좋게 프린팅을 해놨어요. 여러분 프린팅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다양한 물성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테스트 결과가 좋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내가 이 어떤 물성을 잡았을 때 이 감각이나 이 냄새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별로 봤을 때 일단 학습 효과 면에서는 종이책이 가장 낫다. 그 다음에 이북, 오디오북이다. 근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오디오북도 매우 좋아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아이는 듣는데 천재다. 보는 것은 바보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간은 딱 태어날 때 이 뇌에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하나가 돼 있어요. 들으면 말해라. 근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게 있어. 보면 읽어라. 그래서 우리는 듣고 말하는 거는 다 타고납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러나 보고 읽어라는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조선시대 얘기하죠.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대화는 다 했겠죠? 근데 문맹률은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왜? 배워야 되니까. 그 극소수의 뭐 이렇게 문자의 덕후나 극소수의 천재 같은 아이들 말고는 대부분 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 듣는 거를 잘해요. 오디오북이 효과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 나온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그냥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동화책 들려주면서 어떤 자료 같은 것도 같이 있어요. 매우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읽어주는 게 좋은 거죠. 생각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쭉 읽어주면 더 좋습니다. 근데 디지털북, 전자책은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아이들한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효과가 있는 경우 뭐냐면 그 책이 정말 잘 만들어져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디지털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 있는 효과가 이 책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좀 도움이 돼요. 그 외에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종이책으로 읽어주는 것이 이제 가장 베스트긴 하거든요. 뭐 오디오북도 나쁘지 않지만 이게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실제 연구를 해보면 종이책으로 읽어줄 때 부모와 자녀가 추가적인 대화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책 아이들한테 읽어보시면 아시죠? 책 내용만 얘기 안 하잖아요. 책을 읽어주면서 뭔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오디오북도 나쁘지 않다. 전자책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근데 이 오디오북의 어떤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가 한 12세부터 넘어가서 보통 떨어집니다. 그때는 읽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걸로 바뀌어요. 많이. 왜냐면 이제 인간이 읽는 걸 배우는 순간 읽는 게 효율적인 것을 이제 잘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읽는 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좀 이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읽는 것과 듣는 건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12세부터는 이제 듣는 것이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뭐 당연히 종이책이 좋겠지만 그 왜라는 것이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체 효과라는 게 있고 하나는 매체 인식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독서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특히나 혹시 지금 전자책을 읽으신 분 있나요? 전자책을 읽으신 분. 예,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매체 효과라는 건 뭐냐면 각 매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학습 효과를 높여주는 거예요. 오디오북, 전자책, 종이책을 읽는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디오북은 들리는 대로 쭉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거의 정해졌죠 보통. 종이책은 오디오북에 있는 것보다 훨씬 책을 늦게 읽습니다. 그 다음 전자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거의 일관적으로 종이책을 늦게 읽어요.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왜 늦게 읽을까요? 기본적으로 종이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멈출 수가 있죠. 멈추고 응시도 되고 글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책을 독서를 했을 때 그 독서에 관여를 많이 하게 돼요. 집중을 많이 하게 돼요. 인지력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종이책이 전자책이나 오디오북보다 훨씬 더 독자를 하여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구조로 된 매체입니다. 근데 이제 오디오북과 전자책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큰 약점이 각각 있어요. 자, 오디오북은 여러분 오디오북 듣다가 중간에 멈춰서 생각하는 거 쉬울까요? 네, 쉽지 않아요. 심지어 오디오북을 선택하는 경우 뭐냐면 내가 딴 거를 하면서 이렇게 듣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이 딱 꽂혔을 때 그거를 멈춰서 텍스트를 응시하면서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되거든요. 글도 써보고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깊이 읽기는 가능해도 깊이 듣기는 불가능하다. 자, 왜 그럴까? 읽기는요. 통제 주체가 접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어떤 독서라는 거를 연주를 하는데 텍스트는 내가 지휘자예요. 근데 듣기는요.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주의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거를 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큰 관여를 해야 되는데 관여했을 때 텍스트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주체적으로 관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반면에 듣기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듣는 거 하고 넘어가시면 다 까먹을 것일 거예요. 관여를 늦게 하게 되니까. 자, 전자책은 우리나라의 전자책을 읽는 사람들이 뭘로 전자책을 읽을까? 전자책 뭘로 읽으세요? 이북 리더기로. 좋습니다. 독서 실제 조사에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북 전자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북 리더기로 읽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5%밖에 안 됩니다. 70%가 스마트폰으로 봐요. 그리고 15%가 태블릿, 10%가 PC, 5%가 이북 리더기. 자, 그러면 이북 리더기를 제외하고 뭐예요? 95%가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인터넷과 다른 거 연결될 수 있는 걸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딴짓을 안 해도 영향을 미칩니다. 되게 흥미로운 실험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인지력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한 그룹은 이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덮어놨어요. 덮어놓고 그냥 시험 푸는 거야. 한 그룹은 이거를 무음으로 하고 자기 가방에 넣습니다.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룹은 이 테스트를 들어갈 때 아예 다른 방에다가 놔두고 들어와요. 테스트를 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예, 이 핸드폰과 멀어질수록 인지력 테스트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딴짓하는가? 그게 발생하면 당연히 집중 못하는 건데 심지어 그렇게 딴짓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핸드폰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인지력에 마이너스인 거예요. 예, 우리 이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세상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좀 튜닝이 좀 다 돼 있는 거야. 뇌랑 이렇게 뇌가 변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가까이 있거나 눈에 있거나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실제 조사 보여드렸죠? 95%가 70% 스마트폰이고 태블릿 PC나 PC로 외부에 연결되는 걸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이 더 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매체 효과 때문에 그래도 학습 효과에 있어서 종이책이 좀 낫다. 매체 인식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매체 효과는 매체 자체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매체 인식 효과는 내가 그 매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으면 종이책이 가장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새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책을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종이책 읽는 그룹하고 전자책 읽는 그룹하고 똑같은 시간을 줬어요. 읽는 시간을 똑같이 줬어. 그랬더니 생각보다 테스트 결과가 차이가 안 나. 근데 읽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읽는 시간은 네가 마음대로 해 하고 난 후에 테스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전자책이 테스트가 더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전자책 읽은 사람들은 더 빨리 읽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께서 제가 물어봤을 때 셋 중에 뭐가 좋나요? 했을 때 여러분이
종이책으로 했잖아요. 우리는 종이책을 읽을 때 생각보다 각 잡고 있습니다. 아, 종이책 들어간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책을 읽으면 전자책 읽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이책을 읽을 때 짧은 텍스트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아, 책 자체가 많지 않았나? 여러분 디지털로 된 전자로 된 글 같은 경우는 어떻죠? 예, 인스턴트 된 글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 뭐 책 읽으면 여기 보면서 네이버나 어디 뜬 것도 보고, 뭐 네이트판 같은 거 보고 여러 가지 보잖아요. 짧은 글들. 그러니까 전자책 읽을 때 이 짧은 글들을 빠르게 피상적으로 읽는 것이 되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종이책 읽을 때는 각 잡고 읽는데 전자책 읽을 때는 읽는 거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매체가 주는, 심지어 오디오북이나 전자책 같은 경우 이 책을 이걸 왜 읽냐 물어봤더니 1, 2위가 뭔지 아십니까? 공짜라서. 제가 66 챌린지를 했잖아요. 하다가 제가 잠깐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은 약간 놀라운 데이터를 본 거야. 그 전에 66 챌린지는 저희 66 챌린지 노트를 사서 시작된 게 66 챌린지 그 단톡방입니다. 근데 자, 이번에 한번 노트 사지 말고 그냥 다 들어와서 습관 만들기 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망했어. 일단은 이탈률도 너무 심하고 인증을 안 해. 노력을 안 해. 왜? 공짜니까. 공짜니까 안 해. 그러니 내가 이북이나 오디오북을 볼 때 공짜로 접근한 마인드에다가 이런 매체적 특성, 그런 인식들 종합을 본다면 학습 효과가 높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대체적으로 학습 효과를 봤을 때는 종이책이 좋다. 물론 각자마다 기기마다 유용성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종이책을 읽고요. 가끔씩 원서 읽을 때는 그냥 킨들로 봅니다. 킨들이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배송할 때 뭐 기다릴 때 조금 피곤하니까. 그리고 영어는 제가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필요할 때 찾아보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책을 봅니다. 지금은 제가 재택근무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듣지 않지만 출퇴근할 때 워낙 사람 많을 때는 환승이 있을 때는 저도 오디오북은 아니고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논픽션 책을 읽겠다 했을 때는 웬만하면 종이책이 좀 낫다. 근데 전자책을 읽을 때에는 꼭 이북 리더기로 보셔라. 오디오북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논픽션 책을 봤을 때 별로 효력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매체별로 이런 특성들을 이해하시고 독서를 하실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자녀분들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목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